예, 반갑습니다. 지금 야권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다음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철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아마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이 대목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구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지역에 과거 서울경찰청장을 지냈고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가 돼서 고생을 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김용판 의원이 정면으로 윤석열은 과거 이런 무리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좀 더 나아가서 적폐몰이 수사라고 하죠. 적폐몰이 수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의가 일부 불거지더라도 또 논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얼마든지 윤석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책임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주도권, 주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론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우선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윤석열 책임론, 탄핵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측과 합당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자강, 국민의힘 자강, 쇄신이 먼저다. 통합은 정말 의미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찬성파와 윤석열 반대파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소위 야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안철수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적폐몰이 수사를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탄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럼 사면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부분부터입니다. 윤석열의 적폐몰이 수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적폐몰이 수사가 과도했다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을 준다는 것,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이 일어나게 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와서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이건 지금 서병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탄핵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또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탄핵과 사면은 다른 부분의 것이다. 사면은 과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정치 보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면을 이야기를 할 수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이건 미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럼 윤석열의 적폐 수사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거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까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개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이제 정치 공적인 부분에서 윤석열의 적폐 수사가 옳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논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공정하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로남불이다. 공정을 얘기할 때 윤석열이다 라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사의 기준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댔다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윤석열의 공정이 생긴 건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찰 이외에 많은 일들을 한 경험이 있어서 또 경륜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최소한 검찰로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똑같이 공정한 잣대로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윤석열은 최소한 공정하다. 공정한 검찰에게 국정을 한번 맡기도 돼 보지 않겠느냐. 국정에 많은 경륜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공정하게 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모이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칼을 댄 것이 조국 수사고 송철호 수사고 원전 수사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똑같은 잣대로 갖다 댔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정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송철호나 조국이나 뭐 원전 수사를 받는 백운규나 모두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 얼토당토 않는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주장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대선 전국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누구나 자기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책임론도 제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주류, 핵심입니다.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여권 측 언론이나 여권에서는 야권 갈라치기를 합니다. 뭐 TK, 대구 경북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정권을 꿰뚫는 윤석열의 공정 부분으로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지금의 대선 전국은 야권에서도 미래를 보고 앞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는 없다. 결국 그것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과거 적폐 수사에 대한 비난, 윤석열 책임론 이런 것이 등장해서 당이 이제 의견이 나뉘게 되고 또 안철수와의 합당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합당을 당대당 통합이 말이 되느냐.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구성해 놓은 그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이건 전당대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비대위는 또 합당을 반대하거든요. 안철수와의. 그러니까 안철수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대목에서 많이 의견도 나뉠 수 있고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야권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안철수와의 합당, 윤석열의 합류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철수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3월 전에 합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내년 3월 전에 합당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막판 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쩔 수 없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것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막판 그 후보 단일화 부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 후보 단일화가 실패할, 깨져버릴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판에 오세훈 쪽에서 이제 날짜 조정, 그 경선하는 날짜 조정을, 여론조사를 하는 날짜 조정을 할 때에도 안철수는 그걸 틀고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세훈 입장에서도 오세훈으로 단일화되지 않으면 김종인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오세훈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뭐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당에서 대표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그 당의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막판 후보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도 그 야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이 단일화를 했더라면 50%를 넘는 수준으로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게 막판 단일화라는 게 그게 정말 효과가 있고 뭐 컨벤션 효과도 있고 집중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야권을 통합하는 쪽으로 윤석열 책임론보다는 윤석열 공정론 더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가 주류 핵심으로 모여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